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그 데이터 시각화랑 관련된 라이브러리가 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번에 해볼 거는 매플롯 립, 매플롯 립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료 찾아보시면 이런 식으로 도큐먼트 있어요. 유저 가이드였나? Getting started.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아니면 튜토리얼에도 있을 텐데, 튜토리얼로 링크를 하나 해서 참고 걸어 드릴게요. 링크 걸어 드렸고요. 그래서 매플롯 립이라는 라이브러리, 이런 자료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래프를 만들 수 있는 라이브러리, 뭐 다른 옵션도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사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릴 수 있는 유형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보다는 좀 유저 가이드로 해드릴 걸 그랬네요. Getting started 해가지고 example, 뭐 이런 식으로 막대 그래프도 있고, 이런 그래프가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 외울 필요 없고요. 마찬가지로 필요하면은 어떻게 쓰는지 샘플 코드 보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해당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포트를 해야죠. 매플롯 립을 쓸 거고, 그 중에서도 파이플롯을 쓸 겁니다. PLT라고 할 건데, 자, 여기까지 한번 써보세요. 얘는 이제 매트랩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임포트, 뭐 파이게임이나 뭐 타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모듈 불러올 때 쓰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as는 또 처음 봤죠? as는 이제 엘리어싱이라 해서 그 안티 엘리어싱이랑 다른 엘리어싱이고, 그냥 이거 별명을 붙이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PLT로 PLT 이렇게. 그러면 실행하고 여기다가 xlist라고 해서 리스트를 하나 만들 겁니다. 1, 2, 3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ylist라고 있어요. 얘는 y축으로 쓸 겁니다. 2, 4, 6 이렇게. 쉽게 말해서 x축, y축이에요. 분명히 데이터가 존재하죠. 그래서 각 축에 관련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y리스트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리겠다, x리스트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리겠다, 그러면 내가 사용하기로 했던 모듈을 이름 쓰고 이 안에 있는 스캐터라는 걸 쓰는 겁니다. x리스트랑 y리스트. 근데 실행해보면 잘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쓰기만 해놓고 만약에 실행 안 하면은 안 됩니다. 이럴 땐 전체 실행해야 돼요. 컨트롤 F9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포트 하고 x리스트, y리스트에 이런 데이터가 있다 해서 이런 걸로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이 점 찍혀있는 위치를 보세요. X축은 1, 2, 3이죠. Y축은 2, 4, 6이고요. 알아서 그려줍니다. 데이터가 분명히 존재하고 눈으로 볼 수 있게 시각화 작업을 하는데 당연히 이런 모듈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모듈을 불러오지 않으면 이런 기능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모듈 안에는 스캐터라는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마우스 올리면 뭐 이런 식으로 이 스캐터라는 함수에 대한 설명을 알려줍니다. 이거는 뭐 읽어보시고요. 아니면 뭐 직접 검색해봐도 됩니다. 위키독스 이런 거 있죠? 이것도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매플로립이죠? 여기서 이제 찾아보시면 돼요. 지금 산점도 스캐터 검색했더니 산점도라고 나왔죠? 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토그램도 있고, 지금 여기는 이제 한글 말고 영어로 보는 게 낫겠네. 잠깐만. 근데 이 페이지는 한글로 돼 있는 건가? 예, 아무튼 여기 옆에 보시면은 뭐 3차원 말 그대로 입체죠. 그리고 히스토그램, 뭐 에러바, 파이차트, 뭐 이런 거 있으니까요. 한번 관심 있으면 제가 걸어드린 링크 있죠? 여기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뭔지 파악하고, 뭐 기능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거에 맞는 거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여기다가 4를 추가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X축의 데이터는 4개고 Y축의 데이터는 3개입니다. 짝이 안 맞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행해보면 전체 실행해야 되죠. 여기서 뭐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들어가는 X축과 Y축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 반드시 라고 하죠. 왜냐면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X축이 원인이고 Y축이 결과인 그래프잖아요. 원인은 있는데 결과가 없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왜 안 되는지. 그래서 짝이 맞아야 된다. 8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제가 전부 다 1111로 했어요. 이때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거 있죠? 뭐 Y는 X 이런 거 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맞죠? 이런 그래프에서 일단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다 했을 때
x좌표가 1일 때는 y가 2고 x좌표가 1일 땐 y가 4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x좌표는 1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y좌표만 일직선으로 나오는 거죠.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시각화를 통해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숫자로 된 데이터를 한눈에 파악하기 쉬워지는 거죠. 좀 더 해보자면 데이터의 양이 늘었죠. 그러면 촘촘해지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는 이 크기 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크기는 그대로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촘촘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일일이 직접 넣는 거는 귀찮죠. 각 축에 넣으려는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지면 일일이 입력하는 건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면 일일이 안 쓰고 다른 방법으로 해 볼 건데 그거는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리스트 내용을 요소를 막 일일이 쓰는 게 싫으니까 포문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포문 배웠으니까 여기에다가 이 리스트를 비워놓고 둘 다 in range 돌아가면서 범위를 정하는 거였죠. 이해되시죠? 이제 뭘 할 거냐면 비어있는 이 x 리스트에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순서대로. 그러려면 x list.append 하면 되겠죠. y도 동일하게. 일단 이렇게. 그러면 최종적으로 봤을 때 x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건 뭘까요? 범위를 보세요. 초기값이 1로 잡혀있고 100일 직전까지니까 스텝 안 썼으니까 기본으로 1 증가해서 1부터 100까지 들어있는 거죠. y도 마찬가지고. 근데 y는 이제 짝수만 넣을 거예요. 짝수만. 그러면 2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200까지니까 같은 개수 맞춰서 201까지 2씩 증가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상황이 달라지죠. 개수는 동일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지 않으면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또 반복문이 총 2개밖에 안 들어가고 있죠. 근데 비효율적이에요. 왜냐면 리스트에 들어가야 하는 그 데이터의 개수 똑같잖아요. must be same size 뭐 이랬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를 하나 지우고 반복문 하나 안쪽에서 이렇게 되면 x랑 y에 1부터 100까지 들어가는데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준다면 이러면 짝수만 들어가겠죠. 이런 범위 내에 있는 숫자를 i에다 가져와가지고 x에다가는 그대로 집어넣고 y에다가는 넣을 때 곱하기 2를 해서 넣어주니까 이래서 결과는 똑같이 나오죠. 이해되시죠? 반복문 2개 쓸 필요가 없어요. 횟수가 같으니까 하나 안에서 해주면 되고 값이 짝수로 나와야 하는 데에는 곱하기 2만 해주면 되고 이해되시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문으로 한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잠깐 방법 1이라고 해놓고 방법 1, 그 다음에 방법 2 X리스트를 이제 재정의하는 겁니다. 범위를 1부터 100까지 이거를 이제 리스트로 만들어줘야죠. Y리스트의 경우는 이제 2부터 201, 200까지 2씩 증가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이거 뭔지? A는 뭔지 모르겠으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는 문장 1이라고 했을 때 A의 타입을 출력한다면 A의 타입은 문장이니까 스트링 클래스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때 A를 int로 감싸면 int로 바뀌죠. 리스트로 감쌌기 때문에 이 범위에 있는 숫자를 리스트로 만든 것 뿐입니다. 그래서 X리스트를 보자면 리스트로 나오죠. 어렵지 않죠? 그냥 어떤 타입인지 알아보는 거니까. 그래서 A를 정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A에 int라고 나왔던 거고 전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지우고 이때도 한번 전체 실행해 봐야겠죠? 똑같이 문제없이 잘 그려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 방법 3. 이거는 이제 리스트 안에서 포문을 돌릴 수 있어요. 리스트 안에서 포문 돌릴 수 있다 했죠? 이렇게 해주고 여기 지금 뭐라 하죠? 여기다가 i를 써줘야 돼요. 변수를 하나 더 써야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트 안에서 포문 돌릴 땐 또 앞에다가 변수를 하나 더 써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리스트 안쪽에 있는 반복문은 1부터 10까지 들어가는 반복문이죠. 그거를 이 i에다가 넣겠다라는 거고 순서대로. 그러면 이제 y에도 똑같이 짝수에만 넣을 건데 여기를 바꿀 수는 없죠. 그러면 스텝을 써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다 곱하기 2를 하시면 됩니다. 범위도 얼마든지 바꾸면 되고요. 어차피 들어가는 값은 곱하기 2 그대로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근데 지금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줄여보고 그 다음에 Y리스트를 한번 출력해 보자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때 여기서는 근데 그림 그리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 Y리스트의 요소를 보여주겠죠. 전체 요소를 리스트 형식으로 나오잖아요. Y리스트가 리스트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이거는 그래프가 선형 그래프예요. 모양이 선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니라 곡선으로 그려준다면 이 파란색으로 그려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현재는 지금 증가분이 일정하잖아요. 여기서 1 늘어날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2가 증가, y 값이 2씩 증가하고 있으니까 x 값이 2 증가할 때 y 값은 몇 늘어났어요? 요만큼 증가했죠. 그리고 여기서도 x 값이 이만큼 증가했을 때 같은 양만큼 늘어났죠. 증가분이 일정하니까 이 탄젠트 값, 그러니까 기울기는 일정한 거죠. 탄젠트 뭔지 아시죠? 삼각함수 내용인데 밑변과 높이 얘의 비율을 탄젠트라고 하고 나머지는 수학이니까 여기서는 뭐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면 일정한 증가분을 안 갖게 하면 되죠. 증가분이 일정한 거는 여기서 결정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선형 그래프일 땐 y는 뭐 ax 플러스 b의 그래프 형태였는데 곡선일 때는 y는 x제곱, 2차 방정식 그래프 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제곱이면은 여기를 i라고 써도 되겠네요. y는 x제곱이 x 곱하기 x니까 i 곱하기 i 하면 i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좀 확실하게 효과적으로 보기 위해서 제곱으로 i 제곱인데 이쪽은 왜 없냐면 x의 범위가 양수부터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다시 범위를 좀 줄일게요. 그 다음에 x 리스트와 y 리스트를 한 번씩 출력해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x 값과 y 값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자, 처음엔 차이가 없고 점점 발생하더니 차이가 커지죠. 증가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선 0, 2, 6, 12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커지죠. 숫자에 주목을 해보세요. 그래프는 한정적이니까 이거를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그릴 수는 없는데 아마 찾아보면 얘 크기 변경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매플롯립 안에 없을 수도 있고요.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번에는 음의 방향? 음수도 한번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5부터 6까지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한번 떠올려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일단 이 리스트에 돌렸을 때 범위가 이렇게 나오죠. X축과 Y축 각각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X축과 Y축이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5일 때 25가 나왔죠?
여기가 25. 여기에 점이 찍히겠네요. 마이너스 4일 때는 16. 마이너스 3일 때는 9. 0일 때는 0이고,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4.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땐 1이니까 x축이 1, 2, 3, 4, 5일 때랑 y축의 그 값이 서로 대칭을 이루는 구조죠. 그래서 대략 여기까지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이차함수 그래프.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거를 좀 더 촘촘하게 그려보자면 50부터 51 이렇게 그러면 이제 좀 더 촘촘하게 나오겠죠. 그럴듯하죠? y축 대칭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 그래프를 얘가 x축이니까 x축 대칭으로 그리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나오도록. 어떻게 하면 될까요? x축 대칭이면은 y값이 여기는 양이고 여기는 음수죠. 마이너스 1만 곱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1은 여기다가 곱하면 되죠. 그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곱에 마이너스만 붙였으니까 원점은 여기가 되는 거고 이 밑으로 y값은 전부 다 음수가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있다는 것만 알면 되고요. 나중에 뭐 쓸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크롤링 같은 거 하다 보면 알 거고, 매플롯립 말고도 시각화 하는데 사용하는 모듈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파이썬 시각화 모듈 뭐 이런 거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우선은 방금 했던 매플롯립도 있고, 시본도 있고, 뭐 플러틀리도 있고. 이거는 안 써봐서 모르겠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더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기능에 대해서 모듈이라는 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싶으면은 뭐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관련된 작업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사용하는 모듈이 뭔지 먼저 싹 한번 찾아보고 내가 하려는 작업이랑 좀 많이 시너지가 날 것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골라야겠죠. 그리고 여기가 아마 같은 공간에서 해도 될 겁니다. 이 임포트 같은 거. 저는 지금 방법 세 가지를 남겨둘까? 어떻게 하지? 그냥 이거 방법 세 가지 이렇게 해두고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얘는 남겨두죠.
이렇게 비어있는 리스트 만들고 뭐야, x는 i라고 해놓고 x 리스트에다가 append x를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y는 i, 그리고 ylist.append y. 그러면 차이가 있나요? 뭐 똑같이 들어가죠. 근데 일단 뭐 해놓고 보죠.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제곱을 이렇게 할게요. 잠깐만. 이거를 좀 위치를 좀 이쪽으로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제곱을 표현할 건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했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이거를 뭐 3제곱, 4제곱 할 거면은 곱하기 i를 계속 써야 되는데 불편하죠. 그래서 제곱은 이렇게 씁니다. 에스터리스크, 이 별표 있죠? 별표 2개를 쓰면은 이렇게 쓴 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서 3이라고 쓰면 3제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안쪽에다가 그러면 이거를 하나 여기 위에다가 한번 그려보죠. 일단 뭐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로 돼 있을 때 했던 거라 남아 있는 건데 이거는 지우고 ylist2라는 것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리스트니까 ylist2도 만들었고 여기에다가도 append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비어있는 리스트는 3개죠? 그리고 반복문을 돌면서 x랑 y에다가 각각 어떤 값이 들어오면서 리스트에 추가가 됩니다. ylist2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x랑 y2 색깔이 바뀌었죠? 색깔이 바뀌었는데 그래프는 총 2개인 겁니다. 겹친 것 뿐이에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있는데 모양이 각 리스트에 들어가고 있는 값이 똑같으니까 겹쳐서 하나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y라고 해주면 여기서 그려지는 거는 얘랑 x축 대칭이겠죠? 이해되시나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짝지어서 이렇게 도화지 한 장에 여러 개의 그래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해봅시다. y 베이스 얘는 1000이에요. 1000. 절편 정도로 생각하세요. x절편, y절편 뭐 그런 거 했죠. 여기에다가 어펜드 할 때 이번에는 그 y 베이스를 더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i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을 곱하고 거기에다가 y 베이스 값인 1000을 더한 상태로 나오겠죠. 그러면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일단 이 주황색 그래프 있죠? 이 주황색 그래프가 얘예요. 근데 얘를 그릴 때 y 값을 1000 더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1000만큼 올라가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y 베이스를 2000으로 하면은 더 올라가겠죠? 더 높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거 다루는 건 어렵진 않은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서 하는 중인지 알아야 되고 뭐 어떤 리스트를 활용할 건지 아니면 이렇게 도화지 한 장에 같이 그릴 건지 따로 그릴 건지 그러면 이거는 잠깐 지워두고 그럼 이번에는 y리스트 2를 빼고 x리스트?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x리스트 2 말고 x리스트에다가 2번 넣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펜드를 한 번 더 해주고 y베이스는 빼서 더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잘 나올까? 한 이 정도? 그냥 여기서 일단 해보죠. 이거 쓴 거 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뭐 이거 하나만 써도 되겠고 실행해보면 에러 발생하죠. 같은 사이즈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지금 y리스트 2가 이거예요. 이것 때문인데 외부에 여기서는 이제 y리스트 2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그냥 이것만 각각 2번씩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래프는 한 개인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자료 찾아보면서 좀 예시를 가져다 쓰면서 연습하면 좋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걸로 원도 그릴 수도 있겠네요. 맵플롯 원 그리기.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한번 이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클은 아티스트 서브 클래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이렇게 갖다 놓고 색상을 채우는 그런 것도 있고 서브 플롯이라는 게 있다네요. 그래서 원을 그릴 땐 서클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0.5랑 0.5 준 거는 살짝 보기가 좀 뭐 하니까 여기를 한번 보죠. 원 그리는 게 일단 원을 그리려면 원의 중심 좌표랑 뭐 반지름 길이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원 그리기 도형 삽입 도형 삽입인데 원 패치 일단은 중심 원심이라고 하죠. 원의 중심을 일단 0,0으로 해놓고 반지름을 먼저 정했고 그 다음에 객체를 먼저 생성해야 되는데 객체는 서클이라는 걸로 그리고 여기는 원의 중심 그리고 반지름 뭐 색깔 둘레는 뭐 파란색 뭐 이런 인자가 있네요. 그러면 축을 또 설정해야 되는데 축은 근데 너무 어려운데 여기서 설명하기 좀 그런데 축 설정 PLT를 이용해가지고 X의 한계는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범위 Y는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이 범위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애드 패치가 뭐지? 일단 객체를 인자로 줘가지고 뭔가 추가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축의 비율을 1대1로 설정하는 거는 에스펙트라는 메서드고 PLT 쇼를 통해서 보여주기만 하면 되고 이거를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서클 레디어스 이게 실수형이니까 인자가 정수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또 다른 자료도 한번 찾아보죠. 여기서 찾지 말고 수학적 표현? 이거는 마크업이잖아. 막대 그래프는 한번 그려보죠. 일단은 범주가 있는 데이터 값을 직사각형의 막대로 표현한다고 나와 있는데 일단은
파이플롯 안에 있는 바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릴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근데 여기서 또 넘파이가 나오네. 넘파이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그러면 이거 말고 파이 차트 이거 한번 해보죠. 일단은 이게 있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 되고, 비율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그 산점도 그릴 때 X리스트랑 Y리스트 개수가 맞아야 된다 했죠. must be same size. 여기도 이제 각 항목에 비율을 이 정도로 정하겠다 라고 한 다음에 파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이런 인자들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벨은 라벨스는 라벨스라고 한다면은 내가 여기서 지정한 라벨을 주는 거고, 오토PCT는 여기 안에 나타나는 이 숫자 형식인데 F인 거 보니까 실수고 뒤에 점 1이 있죠. 이건 소수점 한 자리까지 정하는 거고.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애플, 바나나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 뭐야? PC방 게임 점유율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처럼. 근데 여기는 점유율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롤 39.58, 뭐 피파 10%, 뭐 메이플 8%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건 잠깐 캡처를 해놓고 한번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각각 비율이 리그 오브 레전드가 39.6이었는데 40%라고 할게요. 40%라고 하고 피파 온라인 피온이 이제 11% 반올림 해서 메이플은 9% 그리고 발로란트는 6%고 그 다음에 서든어택이 5%, 그 다음에 오버워치가 4%, 그 다음에 배틀그라운드가 3%, 그리고 던전앤파이터 3%, 디아블로4가 3%, 그리고 로스트아크도 3%. 그러면 이게 12, 10, 14, 11, 40, 51에 24에 12니까 이거를 다 더하면 75에 좀 안 맞네? 그러면 좀 맞추는 게 낫겠네요. 지금 몇 퍼센트가 모자라냐면 87%죠. 13%니까 10으로 나누면 1.3씩 하면 되는데 일단 여기를 6으로 해볼까? 그러면 40, 51, 60, 66, 72, 77, 89
92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8 더할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리려고 한다면 당연히 짝이 안 맞으니까 뭐라고 할 건데 밸류 에러. 여기서는 밸류 에러라고 나타났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롤 메이플 소리 발로란트 이게 맞나? 서든 어택 그다음에 오버워치 그다음에 배틀 이거는 그냥 펍지라고 할게요. DNF라고 할게요. 이게 맞나? 던전 파이터. 그 다음에 이게 디아포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로스트 아크 맞나? 그러면 실행했을 때 라벨 must be length x 찾아보면 되겠죠? 지금 데이터를 맞게 넣었는데도 오류가 발생한 상황이고 데이터 프레임에 원 데이터 프레임에 넣고자 했던 칼럼 수와 라벨 개수가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나오는데 데이터 프레임? 라벨이 한 개 부족한가요? 피파 빠졌네요. 피파가 빠져가지고 피파가 11%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그래프니까 좀 생긴 거 있죠? 시작 각도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시작할지 아니면 이렇게 시작할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시작 각도도 한번 설정해 보죠. 260도 클락와이즈 시계 방향으로 갈지 반대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옵션인 것 같은데 이게 0이라고 하면은 그대로 나오려나? 여기서부터 시작하나? 여기서부터 이제 카운터 클락이 뻘쓰니까 얘가 시계 방향으로 갔고 그러면 똑같이 시계 방향으로 갈 거니까 여기는 그대로 두고 여기를 0도로 했으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다면 90도, 180도, 270도니까 270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왔는데 270이면 여기로 바뀌었으니까 여기가 270인가? 만약에 삼각함수라고 한다면은 보통 이제 삼각함수에서는 여기가 0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90, 180 이렇게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맞다면 0이 어디서 시작하는지 보면은 맞네요. 여기가 0이고 이런 식으로 각도가 커지는 거니까 90이라고 한다면 원하는 그림대로 나왔죠. 다음에 원 그리는 건 뭐 이 정도로 해보고 그릴 때 이제 뭐 중심에서 벗어나는 정도라고 나온 거는 얘네들 간의 그 사이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익스플로드 여기에다가 어느 정도로 이것도 이제 물론 각각 라벨이랑 개수가 맞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플롯립의 활용 예시를 살펴보았습니다.